30번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이름과 10번 부서의 부서명을 조회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30번, 31번, 32번은 이제 서브쿼리 사용해서 알아내면 됩니다. 우선은 필요한 게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이니까 이거를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싱은 잠깐 빼고 여기서 이너 조인으로 먼저 한다면 이너 조인이에요. 교집합이죠. 그러면 EMP 테이블에 킹이라는 사람이 있죠. 얘는 누구였지? 회장, 프레지던트였죠. 직급이 프레지던트. 음. 근데 여기서는 어카운팅? 직급이 킹이고 직급이 프레지던트고 소속 부서가 어카운팅 회계 부서네요. 그러면 여기서 직속 상사가 없는 거랑 소속 부서가 없는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어카운팅이 10번 부서인 거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모르잖아요. 맞죠? 근데 GPT 테이블을 조회하고 있으니까 같이 조인하고 있으니까 조건으로 EMP 테이블에서 GPT 넘버가 10번 부서인 경우 이렇게 써준다면 이 조건 추가됐고 조인한 두 테이블 조인한 거에서 사원의 이름과 10번 부서의 부서 이름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10번 부서에 총 3명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너 조인을 사용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겠습니다. select ename 이네임을 출력할 건데 리서치 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어카운팅이 남아야 돼요. 어카운팅이 이렇게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EMP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얘를 지운 상태에서 이것만 실행하면 엘리어싱을 빼놨네. 이름만 나옵니다. 이름만. 근데 이 어카운팅을 쓴다면 이 어카운팅은 부서 이름이잖아요. 나오게 해야 하는 부서 이름인 것 뿐이죠.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어카운팅을 쓰는 게 아니라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어카운팅만 결과가 남도록. 그러니까 서브 쿼리가 처음에 뭐 우리 메시지 나왔던 거 있죠? more than one row 결과값이 하나만 나오도록 레코드가 하나만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 레코드가 어카운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서브 쿼리를 짜야 됩니다. 괄호 하나 쌍으로 열고 닫고 이 안에다가 부서 이름이니까 dname이고 부서 이름은 GPT 테이블에 있죠. 그리고 GPT 넘버가
10인 거. 왜냐면 이 10이 어카운팅 부서의 번호니까. 회계부서. 이러면 나오죠. 그리고 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조회 대상이니까 메타데이터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컬럼 이름으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직관성이 좀 떨어지죠. 엘리어싱을 해주도록 할게요. 엘리어싱. 이거는 뭐 그냥 바로 어카운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카운팅? 좀 그런데? 부서명이 낫겠네요. 자, 이렇게. 아니면 뭐 닉네임으로 해도 상관없고. 어렵지 않죠? 서브 쿼리의 결과가 어카운팅 하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서브 쿼리의 결과는 항상 레코드가 하나, 결과가 하나만 나와야 한다는 거. 일단은 이너 조인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서브 쿼리를 사용했을 때 결과는 같죠. 표현만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서브 쿼리 처음에 했을 때 결과가 4개 나와가지고 뭐라 했을 때 있었죠?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결과가 이 서브 쿼리가 실행된 자리에 결과가 하나만 남아야 하는 게 스칼라, 어, 스칼라 서브 쿼리입니다. 스칼라 서브 쿼리. 아시겠죠? 또 다른 방법.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셀렉트 2에 이네임 해놓고, 이네임에 a.dname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너 조인을 해볼 건데, 처음에 이너 조인 할 때는 dpt 테이블 자체 조인했죠. dpt 테이블 자체를 가져와서 조인하고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자, 이너 조인을 하는데 여기다가도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얘를 A라고 부르면 이 A는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인할 때 조건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똑같이 나오죠. 자, 같은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조인을 사용해도 되고요. 조회할 때 컬럼에 서브 쿼리가 있어도 되고요. 여기처럼. 아니면 뭐 조인할 대상을 처음부터 서브 쿼리 안에다가 넣어서 테이블로 만들어도 되고. 그 테이블이라는 게 어쨌든 표 형태잖아요. 표 형태. 메타데이터가 존재하고 컬럼이 존재하고 그 컬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레코드로 존재하는데 이거 실행 결과도 어떻게 보면 테이블 형태랑 같죠? 이런 테이블을 A라고 부르겠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 서브 쿼리라고 하고, 여기처럼 레코드가 하나만 나와야 하는 걸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 알고 있으면 돼요. 서브 쿼리를 좀 알고 나면은 약간 좀 무적기처럼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인할 때 그런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쭉 싸지르면 되니까, 좀 직관적이니까. 어. 서브 쿼리를 사용하면은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쿼리를 두 번 따로따로 돌리는 건데, 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돌려야 됩니다. 음. 서브 쿼리는 어떤 데이터 모델링을 한 뒤에 테스트 데이터 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서브 쿼리는 없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 굳이 좀 이거 놔두고 조인 써야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 뭐 데이터 양이 많은 게 아니라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조인 쓰세요. 조인. 성능 문제 때문이니까. 31번. 평균 월급여보다 더 많은 월급여를 받은 사원의 번호와 이름과 월급여입니다. 일단 봐야 하는 게 사원 번호, 이름, 월급여니까 얘는 이네임이고, 셀러리고, EMP 넘버, 이 세 가지는 조회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엘리어싱은 나중에 상황 봐서 해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월급여를 알아야 얘네들이 받는 월급여랑 비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aver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EMP 테이블의 평균 월급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칼럼의 평균 값을 구하겠죠? 그러면 평균 월 급여는 2073, 대략 2073이에요. 얘는 그러면 지금 요게 14중첩이니까 여기에다가 14를 곱하면 총 월급여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평균이니까 얘보다 높은 걸 보여줘야 돼요. 이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월급여보다 더 많은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웨어 하나 쓰고, 현재 조회하고 있는 이 테이블의 셀러리 칼럼이 여기서 봤던 평균 얘보다 더 크면 그것만 보여주는 게 서브 쿼리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러면 여기에는 이 값이 남아 있을 거고, 조건식 비교해서 참인 것만 보여주겠죠? 레코드 14개에서 레코드 6개로 8개가 줄었습니다.
평균보다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이 문제를 서브 쿼리로 바꾸는 거는 따로 해보세요. 32번. 여기서 일단 봐야 하는 거. 사원 번호와 이름이죠. 이거 두 가지. 이 중에서 부서 번호가 10번인 사원 중에서 최대 급여입니다. 그러면 부서 번호가 10번인 거니까 한번 걸러야겠죠? 이 중에서 최대 급여. 그러면 최대 급여를 먼저 조회해 보는 겁니다. 이 상태로 실행하면은 전 부서에서 제일 많이 받는 인원이 나오겠죠? 스미스라고 나오는데 여기다가 조건을 추가한다면 부서 번호가 10번인 조건을 추가한다면 클라크가 나오고 여기에도 클라크가 있죠? 그러면 클라크가 여기서는 5천을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진짜로 이 정도 받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50이네요. 부서 번호는 10번인데 막상 받는 거 보니까 2450이에요. 왜 이 조회 결과 5000이라고 나왔을까요? 자, 부서 번호가 10번인 사람들의 사원 번호랑 이름 조회했을 때 레코드 3개 나왔죠? 얘도 3중첩인 겁니다. 이 뒤로 2명이 더 있어요. 킹이랑 또 누구였지? 다른 한 명, 밀러. 킹이랑 밀러가 뒤로 한 명, 2번 있는 겁니다. 음. 맨 위에 거를 보여주는데 보여줘야 하는 컬럼이 셀러리 컬럼에서 최대값이니까 최대값을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조건, 최대 급여의 조건을 추가해 준다면 이 네임은 필요가 없고 어차피 이거 조건은 앞에 있으니까 전체만 보여주고 얘네 둘이 동시에 참이라면 그것만 보여줄 거니까
이해되시죠? 부서 번호가 10이면서 사원 중에서니까 사원 10인 동시에 최대 급여. 어, 그러면 10번 사원 중에서 최대만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